청소년과 센터장 최현미입니다. 도수치료라는 건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수기로 하는 치료를 일단 도수치료라고 통칭을 해요. 환자분들이 왔을 때 질환일 수도 있고 손상일 수도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달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신체적인 문제나 결함이 있을 때 선천적인 문제나 선천적인 문제로 이상 반응이 생겨서 몸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급성, 아급성, 만성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항상성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기능적인 제한이나 장애가 생겼을 때 그때 치료사들이 수기로 하는 치료를 도수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고 기능적인 장애가 생겼다거나 정말 하다못해 손을 뻗는데 뻗는 게 안 돼요. 이렇게 손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통증이 있어요. 이런 것도 모든 게 다 도수치료에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지만 일단 원장님의 먼저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기치료만 해서 염증 반응만 잘 조절하고 주사치료를 해서 충분히 괜찮은 경우에는 결국 도수치료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만성화가 되고 오래 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제한이 오게 돼요. 기능적인 제한이 오는 게 그냥 단순하게 기능 제한만 오는 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신체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부 자체도 자율신경계가 원활하면 촉촉하고 발암도 잘 되고 그래야 될 피부도 뻣뻣해져 있고 써야 되는 근육만 편의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편의 동원하는 근육 때문에 다른 애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해야 할 것을 못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오히려 불필요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주사를 맞아도 오히려 난치성으로 빠지면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수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치료를 받고 그래도 되는 환자분들은 도수까지 안 봐도 되긴 하겠지만 그걸로도 안 되고 기능적인 제한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무너지고 피부도 문제가 오고 잠도 못 자고 생활 자체의 모든 패턴이 무너진 환자분들은 신체 항상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몸에 부종도 많아지고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기능적인 부분을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도수치료를 찾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이 오시면 도수치료는 마사지 아니야? 오일 발라놓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어느 장소에서 했고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수치료하는 것 자체는 물리치료사가 하는 게 맞아요. 그 물리치료사는 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모두 거쳐서 나라에서 하는 국가 시험을 봐요. 그때 국가고시를 봐서 물리치료사라는 면허증이 나오는 거고 그 면허증이 나와야지 도수치료라는 걸 하는 건데 그때 도수치료사의 손으로 수기로 들어가는 게 도수치료인 거지 바깥에서 하는 일반 마사지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카이로프래틱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카이로프래틱 닥터예요. 카이로프래틱을 전공하는 사람 있고 외국에서도 물리치료사를 전공하는 사람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도 수기로 하는 거니까 수기치료는 맞지만 그거를 도수치료라고 통칭해서 일컬지는 않고 그냥 그거는 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카이로프래틱도 사실 도수치료 내에서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교정하는 기법 같은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카이로프래틱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많은 치료 기법 중에 하나인 기법인 거지 카이로프래틱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카이로프래틱도 있고 오스테오패시도 있고 OMPT 굉장히 많은 치료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내에서 물리치료사들은 필요한 근막 치료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기법을 빼서 환자한테 도수치료를 하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카이로프래틱 닥터는 아닌 거거든요.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병원에서 오일 발라놓고 한다고 해서 크림 발라놓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도수치료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치료사가 어떤 목적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치료사가 손이 들어갔으면 그걸 도수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환자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몇 번 하면 돼요? 얼마나 하면 낫죠?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다 다르고 이 사람이 급성일 수도 있고 아급성일 수도 있고 만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성의 정도도 난치까지 갈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게 사람마다 너무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노인일 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고 건강한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횟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께서 일단 진단을 내려주시잖아요. 진단을 내려주시면 그 진단을 토대로 저희도 감별 진단이라는 걸 해요. 그때 ROM, 관절 가동 범위 검사도 하고 MMT, 근력 평가도 하고 그리고 신경 검사도 하고 인대에 문제 있지 않나, 연골에 문제 있지 않나, 그렇게 힘줄에 문제 있지 않나 이런 거를 다 전부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마다 케이스에 맞춰서 사실 치료사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회복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최소한 10회 정도를 일단 하면 10회에서는 만약 그 해당 안 좋은 부위 그 부위만 하면 통증의 경감 정도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게 30회 정도 거의 개월수로 하면 3달이죠? 3달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지는 걸 느껴요. 3개월 때쯤에 보통 제가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한 부위가 내게 된 엉킨 세포든 패턴이든 내 몸에 잘못된 습관이든 치료했던 걸 내 걸로 받아들이려면 그때까지 안정되는 시간, 세포가 자리 잡는 시간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관절 같은 경우 7개월, 디스크상으로는 1년. 거기에 나머지 잘못된 패턴과 난치성까지 들어가지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계단 형식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엄청 정상에 너무 좋았던 컨디션에서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은 한 계단 내려가겠죠. 염증 반응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습관대로 살아요. 그럼 여기 또 적응하고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계속 나쁜 습관으로 보상을 끌었다 보면 또 한 번 염증 반응이 돌고 면역 반응이 돌면서 몸이 한 번 또 떨어져요. 계단으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 상태에서 또 그러려니 하고 또 버텨지거든요. 염증기가 지나고 나면 사람 몸은 통증의 문제점, 트리거 포인트라고도 하고 카운트 밴드가 엉켰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염증 반응이 사라져서 그냥 통증만 없을 뿐 그대로 몸에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의 시작점은 정말 한 단계 떨어진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시작점은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은 횟수로 말하기에는 정말 치료사들이 되게 어려운 점이 있고 좋아지는 것도 결국은 점점 계단 형식 면역 반응이었기 때문에 한 5번, 10번이면 와 하고 너무 좋아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감기 증상처럼 있기도 하고 몸이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막 피곤하기도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나면 갑자기 중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몸이 조금 괜찮아져요. 또 그 상태로 치료를 하겠죠? 그러면 또 지나고 나면 또 막 좋아졌다가 한 번 또 정체가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갈 때 선생님 오늘 요즘에 이렇게 아프죠? 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면역 반응처럼 왔다가 또 한 번 좋아져요. 사람 마음 간사하기 때문에 예전에 아팠던 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이게 안 아팠지? 잠도 자네? 이게 없네? 통증이 없네? 언제부터 좋아졌지? 라는 식으로 좋아지는 거지 한 번 치료했으니까 기적같이 좋아지는 거는 신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고 횟수로 정말 묻고 싶으면 일단은 치료사마다 시도 달라요. 그래서 그 치료사랑 치료를 해보면 10회 정도의 통증의 경감도가 좀 있는지 떨어지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고 10회까지 치울 필요 없어요. 1, 2회만 해도 보통 안단 말이에요. 이 치료사가 정말 나를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시간을 때우는 건지 사람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치료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니까 치료를 해보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고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거는 저희도 항상 병원을 보고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도수 치료는 통증 범위에서 더 들어가도 안 되고 덜 들어가도 안 돼요. 그 범위를 잡아서 정확히 내가 아픈 부위 쪽이 치료가 되는지 그리고 이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아픈지를 생각해서 원인을 찾는지 얼마나 공부를 하고 본인이 이 치료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지 여러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 1년차도 상관없어요. 2년차도 상관없고 연차가 많은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선생님은 아니니까 얼마만큼 환자를 낫게 해주기 위해 본인이 노력을 하는 선생님인지 그런 선생님이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게 환자한테는 시간이 사실 얼마나 걸리더라도 결국은 그런 선생님들을 날 낫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도수치료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물리치료사가 수기로 하는 치료지만 꼭 굳이 정형외과, 재활학과 여기서만 하는 게 도수치료가 아니라 물리치료 선생님들은 되게 많은 곳에 있어요. 소아 물리치료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신경계에서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기업이나 이렇게 저희처럼 병원에 그리고 큰 병원,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 되게 많은데 하는 치료들 모든 게 다 도수치료에 포함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신경계 환자다 그러면 신경계에 맞는 신경계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는 게 맞으시고 발달장애나 그런 게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아 쪽에 있는 소아신경계 소아재활 선생님들한테 가서 또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아도 그렇고 신경계도 그렇고 정형적인 부분까지 모두 사실 토탈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지금 치료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에 맞춰서 그 병원을 찾아가서 도수치료를 받으시면은 훨씬 전문적으로 내가 아픈 부위를 잘 케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아 재활학과 소아청소년과 도수치료센터장 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